네, 껍데기는 가라 시간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그리고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래서 김용남, 김종대, 신인규, 박영식 이렇게 예. 네 분이 책을 쓰신 거예요? 책이 나왔습니다. 대망론? 예, 새로운 라면 받침. 예. 대망이면 옛날에 뭐 오다 노부나가 나오고 막.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대안과 희망을 논하다의 줄임말이고요. 아. 예, 이게 갑자기 방송 중에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너무 대단히 홍보 아니에요. 예, 이제 감사한데. 잘 보내주시고요. 예. 아무튼 개혁 과제들이 만약에 다음 정부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파트들을 좀 해야 되느냐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공저로 담았고요. 네. 사실은 굉장히 다들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주로 네. 예, 리딩을 하시셔가지고 예, 저는 이제 그저 숟가락 하나만 올렸을 뿐입니다. 아니 뭐 별 말씀. 혼자 일 다 하셨을 것 같은 분들. 아닙니다. 이렇게 멤버를 보니까 딴 분들은 글을 쓰실 시간이 없는 분들이고 박영식 에디터님은 글을 쓰실 시간이 없지만 잠을 줄여서 하셨어요. 예, 뭐 어떻게 좀 힘들게 라면 받침을 만들었습니다.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대망 감사하겠습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화제가 네. 그 단일화가 지금 계속 화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 쪽하고 네. 국민의힘 쪽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뭐 티키타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일단은 어제 개혁신당의 공보단장인 이동훈 공보단장이 페이스북에 폭로를 했는데요. 친윤 쪽에서 주로 이제 연락이 와서 국민의힘 친윤 당권파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일단 당을 먹게 해주겠다. 단일화를 김문수로 하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차후에 당권을 가져가라, 당을 먹어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다라는 식의 단일화 거래. 네, 잠깐만요. 이준석 긴급 기자회견 한다고 합니다. 잠깐 나왔군요.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 오른쪽 빈칸에 기표용으로 꾹 눌러 찍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내일에 투자하는 가장 효능감 있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는 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략적 선택의 시간입니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외부의 회의와 압력에도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마음대로 돈을 펑펑 써도 괜찮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스트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합리화, 효율, 그리고 책임이 중심이 되는 정부입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자신의 주장이 틀린 것이 분명한데도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바보라고 조롱하는 로마 황제 코모두스와 같은 암군의 세상이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할 수 있는 이성과 과학이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극단적 총통의 시대가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협력하는 상식적 협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정상회담 자리에 가서 멀뚱히 서 있거나 졸거나 가식적인 웃음만 지어 보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와이셔츠 바람으로 세계 정상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상식적인 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두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비상개혁을 선포한 폭군의 세상이 아니고 윤석열을 몰아냈더니 푸른 점퍼로 갈아입은 또 다른 윤석열, 다시 빨간 옷을 차려입은 작은 윤석열이 등장하는 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치 기적을 이루었다고 세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전진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러한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고, 국민께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6월 3일 본투표일까지 앞으로 12일 남았습니다. 야만에 선포된 무지몽매한 비상계엄령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제할 듯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2025년 6월 4일 아침부터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해 주십시오. 정권 교환이 아니라 진짜 정권 교체, 원칙 위에 바로선 합리적 개혁 정치의 재건, 그리고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는 국민을 설득하는 새로운 정부로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며칠간 저에게 단일화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 다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비전의 선거가 아니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특히 그 당의 방송 패널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방송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선거판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 가지고는 그분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해 소지를 이제 완전히 없애기 위해 가지고 오전부터 제가 아마 전화 걸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모든 전화번호에 대해서 수신 거부기 차단을 설정해 놓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인사와도 이 단일화에 관해서 소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이루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정말 모욕적이었던 것은 정말 제가 4년 전에 정말 어떤 개인적인 욕망보다도 공익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의 정치 재건과 복원을 위해 가지고 노력했던 그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찰나와도 같은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봄에 대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가지고 누가 그것을 짓밟았고 누가 그것을 다시 바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주저했고, 그들이 오히려 십수년간 보여줬던 보수 정치에서 가장 민낯이고 저열한 형태의 배신자 담론으로 단일화 담론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준석을 배신자로 만들겠다는 그 시도,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함을 올릴 때마다 무한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저한테 2022년도에 상스러운 욕으로 문자를 날리던 분들이 그 문자가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에는 저에게 자살 종용하던 분들이 2025년에는 저에게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의 사람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행위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감정선을 가진 사람들과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상 감정을 자극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부탁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혁신당은 정말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침사가 없음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단 요약하면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단일화하지 않겠다. 뭐 이거인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이 입장은 이미 예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5시에 기자회견을 잡아놨다가 5시 20분으로 시간이 옮겨진 거고 이미 언론에 좀 풀이 됐는데 보니까 단일화 요구를 국민으로부터 받아왔는데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대선을 완주하겠다. 공식 선언을 한 것이고 국민들이 받아볼 투표용지에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니까 여기에다 투표를 해달라.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을 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동훈 공보단장이 국민의힘의 당권파인 친윤 인사들로부터 받는 개혁신당 요구, 공보단장이죠. 예, 개혁신당 공보단장이 국민의힘 친윤 당권파 인사들로부터 요구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상의 뭐 요청이라든지 뭐 부탁이라든지 넘어오면은 국민의힘을 다 그냥 당신들이 먹어라. 당권을 가져가라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네. 지금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을 미뤄 짐작컨대 들어보니까 뭐 문자 메시지 이런 얘기 나오고 네. 뭐 이제 협박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어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까지도 이준석에게 지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단일화 압박이라든지 협박 시도가 있다라는 걸로 지금 좀 있다. 읽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느낀 건 일단 첫 번째 인상은 이준석 후보나 개혁신당의 이동훈 공보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언론을 잘 활용하는 감각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선이 이제 뭐 보름이 아니라 12일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들의 이목을 잡아 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정무적 판단이 있는 사안인데 또 하나의 단일화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 완주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죠. 근데 이게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예, 이준석 후보로의 표심을 좀 응집시키고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오늘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 쪽이 상당히 좀 한바구음 지을 만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따 저희가 언급도 하겠습니다마는 뭐 여론조사 지금 잠깐 보시죠. M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3%가 올라간 10% 정도의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한국갤럽 조사가 원래 정기조사가 아닌 여타 다른 언론사에서 의뢰받은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10% 가깝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에 대한 어떤 확신을 뒷받침해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보니 이런 기자회견에도 마찬가지로 좀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좀 해보고요. 저희가 뭐 이 얘기는 더 앞으로 이어갈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단일화 거부 완주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사실 이준석 후보는 자기 모든 전화를 수신 차단하겠다. 그런 그렇죠. 입장도 밝혔었어요. 네. 예, 정치공학적 단일화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라면서 필요한 연락은 공보 담당이나 당 관계자로부터 받을 테니 자기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요게 전국 지표조사죠. 방금 나간 게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이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세 분 다 세 후보 다 오차범위 바깥으로 이제 벌어져 있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세한 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니까 국민의힘이 한 몇 달 동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주다가 이제 이준석 선거운동으로 돌아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띄워줘요? 어제 극장에서 주무셨던 윤석열 씨가 어쨌든 지금 이재명 선거운동 뭐 1호로 지금 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의 선거운동 1호로 뛰는 건 역시 국민의힘이다. 김문수다. 저는 그렇게 또 그렇게 생각을 구분이 하고요. 될 수- 뭔가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약간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얘기를 정말 꼭 하고 싶은 게 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담는 거는 정말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노무현의 팬으로서 어떻게 노무현의 이름을 저런 사람이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고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준석의 정치 언어는 분열이고 갈라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에 대한 공격, 여성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에서 어떻게 저렇게 분열적인 이야기만 하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 왔는지가 굉장히 신기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역 감정 타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노원에서 뼈를 묻겠다고 했던 게 이준석 아니었어요? 동탄에 왜 갔습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떨어질 거 알면서도 지역 감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가셨던 분이에요. 부산에서 계속 네, 준비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지역 감정이든 이 모든 것들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노무현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모욕적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이 모욕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일부러 사용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준석 후보가 자신이 모욕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거 한 100배 정도는 제가 모욕적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런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에디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로 약간 올라가서 일부 조사에서는 뭐 9% 10%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상승 작용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입장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입장을 유지합니다. 첫 번째는 단일화 해봤자 승리할 가능성이 없죠. 그렇죠. 네, 승리의 네, 가능성이 네. 있어야지만 어쨌든 뭐 계산을 했을 때 단일화가 가능한 건데 두 번째는 또 대선 이후에 당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문수가 와서 당권 줄게라고 한다고 한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떨어지면 바로 집에 가실 분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또 당권 투쟁을 할지 모르겠죠. 김문수와 한동훈의 싸움이 될까요? 어쨌든 지금 그 이동은 대변인 얘기하는 것처럼 뭐 당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굉장히 부재해 보이고요. 세 번째는 김문수 후보와 뭔가 좀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같은 국민의힘 뭐 그쪽 뭐 당대표를 했다라는 거 외에는 어느 정도 뭐 공약이랄까 이미지랄까 이런 게 좀 겹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억지 1+1은 1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지 않을 거란 이런 그 근거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고 오늘 뭐 보니까 뭐 정치인 생물이라고 전날 와서 또 단일화한다고 할 수는 있겠죠. 정치 항상 예측 불가기 때문에 뭐 100% 뭐 장담한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거겠죠. 선거 비용 때문에. 왜냐하면 10% 이하로 그 득표율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 보존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용을.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선거 비용 아니면은 사실은 모든 게 그 지표상 앞으로 어떤 전망을 했을 때 이준석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어떤 팩터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단일화하기는 여러 가지 어렵고 그리고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영악하게 이 상황을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안철수 의원까지 만나면서 이 상황을 맞아. 최대한 그 투샷을 또 이제 받았죠. 보게 될 줄 몰랐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준석 후보에게 계속적으로 이 단일화 제스처를 며칠 전부터 에드벌룬 띄우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만 하더라도 방금 말씀 주신 안철수 의원이 가천대에 가가지고 그 학식 투어 하는데 네네. 동참해서 이준석 후보를 만나는 그림이 이제 연출이 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공식적으로 이 결국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제 이준석 후보와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메시지도 내놨고 김문수 후보도 결국 김문수로 저와 단일화해서 훌륭하게 대선 승리를 이끌 주역이라고 이준석 후보를 띄워줬어요.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특단의 대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원탑, 투탑들뿐만 아니라 실제 단일화를 성사시킬 오작교로 안철수 단일화의 상징인 안철수 의원을 활용하면서까지 국민의힘은 완전히 매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강하게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이준석의 체급은 커지죠. 그건 이제 뭐 정치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김문수 후보가 과거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보수표를 묶어두는 효과가 발생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같은 방식의 전략을 택했다라고 일단 그러네. 보이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이렇게 되면 구도적으로 봤을 때 보수가 지금 괴멸 단계에 이를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4분 오열돼 있거든요. 네. 제가 나눠볼까요? 친윤 당권파로 나눠져 네, 있고 네. 그게 권성동 권영세 예, 그렇죠. 쪽인가요? 친문순대파로 일단 나눠져 있고 김문수. 그리고 친한계파로 나눠져 있고 한동훈. 윤 어게인파로 나눠져 있고 윤어게는 또 다르죠. 뭐 윤상현 친윤하고는. 내지는 이런 이제 그 과거 아스팔트 세력들과 결탁했었던 사람들로 이게 한 4분 오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순수 전국 시대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딱 선대위 상황을 봐도 뭉쳐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파고 들어서 구도적으로 이재명과 이준석의 대결로 좁혀보겠다라는 그런 지금 의지가 보이는 거고요.
하나만 더 짚자면 이거는 제가 아까 언론을 굉장히 잘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이런 선대위원장이 유사한 논란에 만약에 휩싸였다라고 하면 아마 가루가 됐을 겁니다. 근데 함익병 선대위원장은 지난 이틀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SBS 라디오에 나가서 비공표 내부 여론조사를 심지어 숫자까지 공표를 해버렸어요. 아 그랬어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크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 고발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두 자릿수 숫자를 언급을 했고 그거를 진행자가 제지를 했는데 그 뒤에도 우리 내부 조사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두 자릿수 나왔다고요. 라고 반복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행위였어요. 근데 이건 개혁신당의 아주 작은 정당의 한 자릿수 여론조사가 오늘은 두 자릿수지만 네. 과거에 한 자릿수 나왔던 제3당의 선대위원장의 실수로 그냥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언론에서 기사가 정확하게 어제까지 4개밖에 안 나왔어요. 시민단체 고발까지 포함하면 5개였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 오히려-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했으면 가루가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일단은 아니, 지금 뭐. 시민단체 고발로 매듭이 지어졌고 그 어젯밤에요 룸사롱 발언이 나왔습니다. 룸사롱이 왜 이렇게 함익병 요새 자주 나와? 선대위원장이 언론에.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고 직위원 룸살롱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들은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살롱을 가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해서 사실상 자신의 나이 또래라면 룸살롱을 안 가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선대위원장이 다시 가정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이걸 했으면 가루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 두 가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해프닝이라면 사건이 있었습니다. 덮이는 거죠. 이걸로 또 덮어버린 거네요. 이게 사실 언론 활용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효과들을 따져보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이준석 후보가 늘 그랬지만 언론의 활용을 굉장히 잘하는 영악한 후보임에 분명하고 아까 저희가 잠깐 다뤘던 이동훈 과거 이제 논설위원이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자 공보단장이 이런 어떤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술집 발언 같은 거는 사실은 그거 유권자들을 엄청나게 보내버릴 수도 있는 게 젊은 걸로 지금 승부를 이준석 후보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우리 같은 아저씨들은 그런데 다 가봤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 못 가본 사람 가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직위원 판사 한마디로 쉴드 쳐주기 위해서 했던 발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어쨌든 거기서 뭔가 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발언하면 안 되는 거였지만 가장 거슬리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뭐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은 계셨겠지만 그것도 정말 진짜 정말 이게 이런 표현이 정말 분노스러운 발언입니다. 룸살롱을 못 가봤으면 아니, 형편이 그냥- 안 되는 건가요? 함익병 위원장은 의사잖아요. 의사죠. 네. 그러니까 의사, TV에도 많이 하버드 나오죠. 이런 키워드를 이제 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의사, 하버드, 그러니까 돈. 이게 맥락이 통하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내 앞에 있었으면 혼났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고 수준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가 사실은 이 정치 영역에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나름 어쨌든 준비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옆에 사람하고 수다 떠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준비돼서 나온 사람들의 용어가 저렇다라는 거는 평소에 그냥 사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했는가라고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참 참담하죠. 그러니까 후보나 그 옆에 선거를 돕는 사람들이나 그 언어를 보면 그 사람들의 평소에 어떤 뭐 인식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두 마디 이준석 후보의 그 한마디와 함익병 지금 맡고 네, 있는 게 뭐죠?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이죠. 네. 그 발언이 그냥 이 개혁신당 이런 당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를 이제 후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의 과거의 그 저서가 공정한 경쟁입니다. 책 제목이. 네. 그러면 지금 선거 과정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인 함익병 위원장이 어쨌든 방송에 나가서 기존 정치 고관여층들 뿐만 아니라 이건 뭐 누가 봐도 알만한 내용인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반칙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명태균 게이트 같은 과거 비공표 여론조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잘 몰랐는데 유권자들이 이제는 비공표 여론조사가 조금이라도 이제 흘러나오면 어떤 형태로든 공표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걸 이미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어쨌든 의도가 있든 없든 실수이든 아니든 간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정치 도의적으로 사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룸사롱 발언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크게 끼칠까봐 네. 이준석 후보가 그 발언은 매우 개인적이라고 선을 딱 오늘 오전에 그었고요. 네. 예. 함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그런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 관계 속에서 상대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다고 국한에서 말한 것으로 안다라면서 선을 긋고 함익병 논란을 수면 아래로 내림과 동시에 오늘 오후에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을 이제 비틀어 버린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을 노리고 한 거라서 저는 참 간곡하게 언론에게도 부탁드리는데 네. 본질은 본질대로 또 따지고 이거는 이것대로 따져볼 일입니다. 근데 이게 역지사지 하건대 타 거대 정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쯤 이재명 후보가 해명하느라고 난리였을 거고 김문수 네. 후보가 막 기자회견하고 난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경쟁이 아닌 거예요 이미.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문수 후보 얘기도 하셨는데 이 얘기도 있네요. 김문수 후보가 40대가 총리해도 이상한 일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뭐 이준석 후보를 끌어들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어떻게 보면 맞장구 치듯이 맞받아치는 기자회견을 탁 하는 이런 모습인데 아까 해설해 주신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국민의힘이 4분 오열돼 있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또 오늘 굉장히 또 분개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후보는 사실상 그 지원 유세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에 대한 유세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후보가 아니지 지금. 죄송합니다. 한동훈 전 후보, 네, 전 대표.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부산에도 가고 오늘은 뭐 청주도 갔다고 하는데 지역을 돌면서 김문수 후보가 없는 상황에 자신만을 위한 유세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초점은 지금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굉장히 선명해졌어요. 윤석열 부부를 향해서 대선 발목 잡지 말고 아예 민주당을 가라. 근데 이런 발언은요. 왜 과거에 못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계엄지국부터 계속 이 얘기하다가 그 안에서 싸워서 갈라지든지 네. 본인이 이 당을 접수해가지고 윤석열 씨를 쫓아내든지 출당시키든지 이런 걸 했으면 이제 저 얘기가 말이 되는데 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당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건데 대선 이미 끝난 다음에 당권 예. 투쟁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까 저희가 다뤘던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노력을 왜 하는지에도 포커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동훈 공보단장이 좀 밝혔지만 당내 실제 기류가 그렇거든요. 친윤 당권파는 이준석에게 당권을 다시 넘겨주는 일은 있어도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친 한계 쪽에서 당권을 잡는 순간 친윤 학살이 벌어진다. 한동훈과 친윤의 싸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준석은 거네요. 거래가 이준석은 된다. 숙주다. 이준석은 이런 거래가 거예요, 된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은 거래가 불가하다. 이제 요런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에서 쫓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윤석열과 그 일당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 파출소 지나는 경찰서다 뭐 이런 건가요? 한동훈은 진짜 더 안 되겠더라. 네가 다시 들어와라. 약간 이런 격이잖아요. 그 상황이. 이거 자체가 이 국민들을 좀 우롱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은 당권 싸움이라는 지금 대선은 안중에 없어요. 이미 당권 싸움에 들어갔고 대선은 끝난 것 같아요. 이쪽에 끝난 것 끝난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 한동훈 대표의 어떤 유세를 하는지 참아 보고 싶진 않았는데 어쨌든 알고리즘상 유튜브에 떠서 잠깐 봤는데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잠깐 있더라고요. 한 3분 정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세차 국민의힘에서 준다고 하는데 유세차 안 탄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김문수라는 이름 자체를 거론 안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라고만 얘기하지.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이러죠.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근데 아마 이름을 청주 가서는 공식적으로 아마 하긴 했을 거예요. 얘기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초반엔 저는 안 하다가. 네네네.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와 이렇게 하기도 참 힘들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부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겨우겨우 어쨌든 이게 선거에서 대패하면 그 어떤 짐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뒤에 늦게 들어간 거잖아요. 선거 유세. 그러면서도 굉장히 거리를 두고 김문수 후보 없는 곳만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겹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런 엽기적인 선거운동이 과거에 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당이 그러니까 주인이 없고 당권을 이준석한테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네. 국민의힘은 지금 깨진 상황이죠. 대선 가기 전에 깨진 것 같아요. 이게 대선이 끝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각자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요 주제 끝내고 넘어가기 전에 요건 하나 짚고 싶은데,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였잖아요. 윤석열 후보하고 이게 빨간 티 입고 부산에 다니면서 막 어깨동무하고 유세하는 거, 뭐 지방에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찾아가가지고 막 빌고 그것도 그랬었죠.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둘이 생맥주 마시는 거 유리창으로 공개하던 거 뭐 이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젊은 청년들한테 호소를 해서 윤석열을 찍도록 사실 상당 부분 유도를 한 게 당시 이준석 당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계엄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을 하는 건 맞는데
그 당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혹시 언급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 저희가 다 알게 됐잖아요. 어쨌든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 팔았다라는 건데 이제 그거는 본인의 솔직한 소회겠죠. 근데 국민들이나 유권자들 특히 내란의 그 전국을 지나쳐 왔던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진솔한 사과나 반성, 성찰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방금 말씀 주신 그 양두구육을 하는 과정을 다 두 눈으로 지켜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뭔가 신분 세탁을 하는 그런 느낌 같이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자신이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과오에 대해서는 정말 처절하게 비판하고 반성하고 눈물로 호소드린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메시지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장면을 보긴 좀 어렵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와 함께 지원 유세를 했던 신인규 같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수백 번을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수십 번을. 사과가 없다 근데 이준석 예. 후보는. 근데 그 지점도 여러 이제 보수 인사들이 함께 짚고 있는 거니까 이원주 교수님이 말씀 주신 그 대목을 좀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